배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은 자동적으로 쿵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흔드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함께 길을 걸어갈 것이가 확신했던 사람이 어느 날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한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은 신뢰이고 세상은 안전하다라는 기본 전제이며 동시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단순히 타인의 잘못된 선택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칼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배신은 정말로 상대방만의 그림자였을까? 혹은 그 안에 내가 외면해온 나의 그림자가 있지는 않았을까? 배신은 항상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통해 드러날 뿐, 그 과정 속에는 내가 무시해온 직감, 내가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신호들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 깊숙이에는 자기 보존과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연대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은 인간 본성의 예외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누군가가 등을 돌렸을 때 그것은 반드시 나를 미워하거나 해치려는 악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단순히 지금 내게 더 유리한 선택이라는 이기적 본능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신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두 개의 칼날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외부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더 날카로운 또 하나의 칼날은 안쪽으로 향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벌이 달라졌으며 우리의 직감은 분명히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고통을 직면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눈을 가렸습니다. 배신은 그래서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외면했는가? 너는 왜 스스로를 지켜내지 않았는가? 이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융이 말한 개별화 과정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외면했던 그림자를 직면해야 하고 배신은 그 그림자를 강제로 드러내는 사건이 됩니다. 배신의 고통을 처음 마주했을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극단적인 길로 빠집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더 잘해야 한다, 더 희생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자기 비난으로 빠져드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전자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후자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길은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배신을 통해 세상을 더 똑똑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배신은 나를 편집증적인 의심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선택자로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이 가진 역설적 선물입니다. 그것은 내 안의 순진무구함을 앗아가지만 대신 지혜를 줍니다. 어린아이 같은 맹목적 믿음을 가져가지만 성숙한 안목을 돌려줍니다. 배신을 통해 우리는 배운 것입니다. 누군가의 달콤한 말보다 일관된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 직감이 보내는 작은 세상을 순진하게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약속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현실적 지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 이후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똑똑했더라면 눈치챘을 텐데. 내가 더 잘했더라면 버려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 자기 비난은 또 다른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언제나 100%내 잘못도 100% 상대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그림자와 나의 무의식적 선택이 맞물려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경고 신호를 봅니다. 애정이 식은 눈빛, 대화에서 드러나는 작은 무관심,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공허함.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신호를 무시합니다. 결국 배신이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두 배의 충격을 받습니다. 상대의 행동에 대한 충격과 동시에 나는 왜 내 직감을 믿지 않았을까? 라는 자기 배신의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배신은 통제할 수 없지만 자기 배신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것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호를 존중하는 용기입니다. 배신을 경험한 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고 관계를 아예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단, 이번에는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분별 있는 신뢰입니다. 여기서 융의 그림자 통합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배신의 순간, 왜냐하면 이제는 단순히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적 패턴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는 흔히 착해야 한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배신하는 법을 너무 쉽게 배워버립니다. 남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해 내 마음을 무시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진짜로 나를 지키고 있었는가? 따라서 배신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 나로 서기 위한 훈련장이 됩니다. 내 직감을 존중하고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무엇보다 내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는 힘을 길러줍니다. 융은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영혼의 성장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배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다시 말해, 배신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 찾아온 선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듣는 지금도 상처가 여전히 생생한 분들에게는 이런 해석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면 우리는 배신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안주했던 삶에서 깨어나 더 단단한 자아를 만들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그때였음을 알게 됩니다. 배신의 상처가 깊은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관계의 파괴일 뿐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균열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렸을 때 우리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터져나오고 이어서 깊은 슬픔과 허무가 찾아옵니다. 이 과정은 애도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단순히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환상을 잃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배신이 단순히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직장에서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는 처음에 상대방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나를 경쟁자로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눈 감은 건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 그는 단순히 타인을 탓하는 것을 넘어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배신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는 왜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신뢰했는가? 둘째, 나는 왜 내 안의 불안을 무시했는가? 셋째,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를 지켜낼 것인가? 이 질문들은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질문들 덕분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인간으로 변합니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도 배신의 문제는 매우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정이라는 단어로 관계를 설명합니다. 정은 따뜻하고 깊은 연결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 때문에 우리는 명확히 경고 신호를 보면서도 그래도 오랜 정이 있는데 하며 무시합니다. 결국 상처를 크게 입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정만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신뢰와 존중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융의 관점에서 보면 배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지 애써 버틴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은 때로 답 없는 질문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 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존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배신은 자기 가치를 무너뜨리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겠다. 이 다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원칙이 됩니다. 융이 강조한 개별화 과정은 바로 이런 순간에 작동합니다. 배신은 나를 더 이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게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밀어붙여 어른으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배신은 나를 부수는 동시에 나를 빚어내는 힘입니다. 배신의 경험이 남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흔적은 관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배신을 겪기 전 우리는 종종 사랑이나 우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저 사람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죠. 그러나 배신 이후 우리는 깨닫습니다. 관계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며 그 안에서 나의 가치는 상대방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칼 융은 무의식 속에 자리한 투사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신뢰할 때 사실 그 사람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구와 환상을 투사합니다. 그래서 상대 힘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또한 인간관계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피해자, 저 사람은 가해자
라고 단순하게 나누지만 관계란 늘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의존하거나 내 경계를 지키지 못했거나 직감을 무시한 결과가 배신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은 자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경계, 바운더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계가 허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고 내 불편함을 참으며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내 마음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불균형을 낳고 불균형은 배신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패기치지 마라, 착해야 사랑받는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종종 자기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경계의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여기까지 허용할 수 있어. 그 선을 넘어오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는 건강한 자기 선언이야말로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배신은 침묵의 배신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는 직접적인 공격이나 떠남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서 지켜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가까운 동료가 아무 말 없이 눈을 돌린다면 그것은 말 없는 배신이 됩니다. 이 경우 상처는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적인 적대보다 방관 속에서 더 큰 고립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이 진정을 통해 단순한 불행이 아닌 성장의 계기로 재해석합니다. 셋째,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관계에서 무엇을 허용할지, 어디까지 경계를 지킬지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순진한 희생자가 아니라 성숙한 선택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배신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배신의 또 다른 측면은 자기 배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배신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자신을 수없이 배신해 왔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진짜 감정을 숨기고 거절하고 싶어도 웃으며 받아들이며 직감이 경고할 때조차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런 작은 자기 배신이 쌓이고 쌓여 결국 타인의 배신을 허용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내면의 일부를 가리킵니다. 자기 배신이란 결국 내 그림자를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분노하고 있는데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화를 누르고 나는 불안한데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에 잠복했다가 배신이라는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는 늘 나는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서운함이 쌓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떠나가면 그는 크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을 배신해 왔습니다. 자기 감정을 존중하지 않았고 직감을 무시했으며 진짜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좋은 아이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부모의 기대, 아니라 내부의 진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거짓된 나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배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계, 바운딩, 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하기,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나는 이 상황이 싫다 라고 말하기. 이런 작은 연습이 쌓이면 더 이상 타인의 배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기 배신을 멈추려면 자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배신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눈치가 없었어, 나는 너무 순진했어 라며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사실 직감은 이미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무시한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내 직감을 믿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경고가 울릴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은 언제나 의식과 대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신은 바로 그 무의식의 목소리가 가장 강력하게 들려오는 순간입니다. 너는 지금 네 자신을 잃고 있다. 네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외부에서 누군가가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배신을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은 너의 통제 밖이다. 그러나 네가 너를 지키는 것은 네 선택 안에 있다. 이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을 경험한 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순진하게 믿지 않고 관계에 본 것을 의심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상처를 통해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이 과정은 개별화의 한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별화란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통합하여 진짜 나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배신은 이 여정에서 중요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을 통해 우리는 내 안의 두려움, 의존심, 순진함, 그리고 동시에 회복력과 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배신을 성장으로 바꾸는 핵심은 선택입니다. 나는 이 경험을 증오와 불신의 씨앗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와 힘의 토대로 삼을 것인가? 선택은 오직 내 몫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는 처음에는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는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경험은 내가 경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해석할 때 배신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또한 배신은 선택적인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줍니다.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가치를 공유하는 소수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다. 그러나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이들과는 진정한 신뢰를 나누겠다. 이런 태도가 바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기반입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배신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크게 다치는 이유는 원래 믿지 않던 사람 때문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 파괴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진함을 앗아가지만 대신 지혜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존을 무너뜨리지만 대신 독립과 자기 존중을 세워줍니다.
따라서 배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며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배신의 여정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진실에 도달합니다. 배신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이며 동시에 우리를 강하게 빚어내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새로운 나를 탄생시킵니다. 마치 불 속에서 단련된 금속이 더 단단해지듯 배신을 통과한 영혼은 이전과는 다른 강도를 가지게 됩니다. 칼 융은 고통을 단순히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인간의 영혼을 변형시키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배신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을 흔들고 우리가 회피해온 그림자를 드러내며 결국 진짜 나로 살아가도록 밀어붙입니다. 배신은 일종의 통과 의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에서 벗어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의식입니다. 배신을 겪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믿음을 가진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얻음입니다. 이제 나는 더 분별력 있는 눈을 가졌고 더 단단한 마음을 가졌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신은 또한 우리에게 선택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를 곁에 둘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디서 선을 그을지를 선택하는 힘. 이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이제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진정한 신뢰를 나눕니다. 아니라 오히려 내 가치를 세우도록 만든다. 셋째, 배신은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선택적인 인간관계를 만들도록 돕는다. 결국 배신은 약한 자를 무너뜨리는 불이 아니라 강한 자를 단련하는 불입니다. 우리는 이 불을 통과하며 순진무구함을 잃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삶의 주체로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네가 아니다. 너는 더 강하다. 너는 더 지혜롭다. 그리고 너는 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긴다면 배신은 더 이상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 됩니다.